캐피타운 만나기 전에는 저도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파닉스 몇 개월만 과정을 하면 어떤 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상품화되어 있고 그랬던 게 영어 교육 현실이고 유학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영어를 말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한국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아래에서 영어 강사를 했었고요. 성적이 목표였던 거기 때문에 성적을 내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요. 보통 학원이 성적이 오르면 학생이 는다 라는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대치동에서 입시과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면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책을 읽게 될 것이고 영화도 보게 될 것이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힘든 영어를 우리 아이가 일찍 한다고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영어는 읽기 위해 배워야 하는 그 기간이 상당하고요. 글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해석을 한다. 즉,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언어를 배우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국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왜 영어는 그런 국어처럼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캐피타운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수능까지 이제 아니면 그 이후까지 녹여낼 수 있는 현실들이 앞으로는 점차 더 많이 올 거라 생각을 해요. 어휘의 수준이라던가 글의 난이도가 있는가를 우리는 보통 뭐 AR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지문들을 보다 보면은 일부 지문들은 AR 지수가 10.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리포터와 같은 책들, 소위 뭐 저런 두꺼운 책을 읽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 근데 그런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AR 지수가 8.0이라고 하더라고요. 90점 이상, 소위 말하는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매년 3에서 5%는 나오거든요. 과연 그들 중에서 해리포터를 완독할 수 있는 학생들은 얼마가 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걸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실제로 영어를 잘한다는 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1등급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잘 알겠죠. 이 단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진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질문이 없죠.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 단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로 손가락을 다 가려버려요. 이 단어 없다고 생각하고 앞뒤를 읽어보고 그러면 무슨 말일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얘기가 연결되려면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나오니까 그러면 딱 그러면 애들 그럼 이게 그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렇게 알아가는 거야. 기본 과정은 언어를, 즉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심화 과정은 영어로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 배우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영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를 활용하는 건 발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이제 본인들의 생각들을 글로 쓴다거나 본인이 발표하고 싶은 주제들을 선택을 해서 리서치를 한다거나, 그래서 영어로서 무언가 발표할 거리들을 준비를 하고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내보여주는 그런 무대들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만든 PPT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 뭐 더빙을 하기도 하고요. 포맷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무대 위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교과서 딸딸딸딸 외워서 시험 보는 시대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주입식 암기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그 내용들을 파악하며 그 알게 된 내용을 계속 말로 하고 말을 하면서 그 익히게 되는 것들을 또 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언어가 체화되고 익히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떠먹여주다시피 하기도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틀을 짜주고 성인이 되고 나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믿어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했어요. 이제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모든 책임들을 본인이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 학창 시절 어린 시절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를 해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고 매일 영어책을 읽어야 되고 매일 말연습을 해야 되고 그 플로우대로 앉아서 끝까지 딕테이션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힘든데 제가 힘들면서 성취감을 느껴서 찾아가듯이 아이들도 힘들지만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이들이 영어를 위해서 찾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교재라던가 계획표를 찾는다. 그리고 본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리에 착석을 한 다음에 헤드셋을 꽂는다. 그리고 캐피탈 화면을 켜고 로그인을 한다. 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부터가 뭔가 일단 스스로 해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주변에서 봤었을 때는 혼자서 저렇게 할 수 있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캐피타운, 이 공부 다이어리 환경 안에서 지금은 해결을 못해도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해낼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자리로 돌아오고 이제 선택권을 주고 믿어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같이 해보고 겪어보고 나눠보고 다 되게 되어 있어서 다 되게 돼요. 진짜 그냥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려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릴 게 없다고. 이대로만 하면 영어는 실패할 수가 없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영어는 아이들이 해내는 거라 우리는 그 아이가 그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자기의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가 만들어주고